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권효진입니다. 네, 저는 예전에 마케팅 리서처로 2년 반 정도 근무를 했다가 지금 이제 UX 쪽으로 전향하려고 스터디하고 또 사이드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케이스는 두 개인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한 커뮤니티 농장의 식료품 판매 서비스인 팜크라테라는 서비스예요. 다들 아티클 읽어 오셨길, 네,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제목 보시면 3일 만에 앱을 디자인했다고 하길래 너무 궁금해서 선택을 했고, 나머지 하나는 핀엣지라는 금융교육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투자에 관심도 많고, 향후에 제가 만들고 싶은 서비스랑 비슷한 점도 있어서 이 기회에 스터디를 해봤습니다. 2주간 열심히 공부하면서 발표 준비해봤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해 볼게요. 네, 여러분들은 앱 디자인하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이 아티클 저자 파울로 디자이너는 이 앱의 디자인을 3일 만에 했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궁금해가지고 스터디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 디자이너는 과연 어떻게 그 빨리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서비스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 팜크라테라는 서비스는 한 커뮤니티 농장에서 도매로 팔고 남은 야채와 과일을 커뮤니티에 등록된 멤버들에게 판매하는 커머스 속의 커머스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재밌는 건 주식 투자처럼 매년 초에 이 농장에 미리 선 결제한 주주들에게 1년 동안 매주 정기적으로 야채와 과일 박스 골고루 담아서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주식 배당처럼 이렇게 정기적으로 어,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웠는데 그래서 이 파울로라는 디자이너가 이 농장에게 어떤 의뢰를 받았냐 하면 커뮤니티 농장 주주들이 과일과 야채에 대한 배경 지식, 선호도, 그리고 제약 사항들을 고려해서 그들에게 농산물을 효과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앱 서비스를 디자인해 달라는 이제 과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울로가 이 앱을 딱 3일 만에 디자인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첫 번째 날에는 먼저 이제 고객들을 이해하기 위한 조사와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바빠도 시간이 없어도 좋은 디자인을 위해서는 리서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고객 조사를 시작했는데 리서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미 농장에서 매 시즌마다 고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3일 만에 고객 조사를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조사 결과들을 활용해서 고객들의 이제 행동, 성향, 배경 지식, 경험, 니즈 이런 등등을 이제 파악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고객들의 이제 VOC가 생생하게 담겨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분석을 해서 오른쪽에 이런 데이터들을 끌어내요. 그래서 이런 1차 조사와 더불어서 그녀는 기존의 앱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들을 이제 앱 리뷰를 통해서 살펴보기도 하고 리포트나 논문 등을 읽어보면서 온라인 고객들의 구매 행동을 파악하고 또 앞으로 서비스에 적용할 판촉 전략들도 이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냐 하면 지난주 스터디에도 나왔던 How might we라는 이제 질문을 통해서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농장 주주들의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버려지는 농산물도 줄이고 고객들에게 잘 판매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계절별로 다양한 레시피와 프로모션을 제안하면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고객들의 식이 습성 및 식품 선호도를 파악해서 그들이 앱에서 이제 식품을 잘 탐색할 수 있도록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세 가지 핵심 질문을 던지면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앞전에 이제 1차 조사, 2차 조사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유저 페르소나를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잠재 고객을 크게 세 타입으로 분류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건강한 식재료와 공정 거래 무역 제품을 선호하는 비건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들을 위해서 건강한 레시피와
건강 레시피를 이제 추구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세 번째 돈도 절약하면서 건강도 유지하고 건강도 챙기려는 이제 싱글족들, 이렇게 세 종류의 유저들을 대상으로 앱을 기획하기로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디자인 솔루션을 구상할 차례인데요. 좀 더 효과적인 브레인스토밍을 위해서 그녀는 현재 식품업계에서 비슷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들을 살펴봤습니다. 그중 팜박스 다이렉트, 팜 프레시 투유, 그리고 팜스테드라는 세 개 서비스들에서 유용한 솔루션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솔루션은 박스 사이즈 컨텐츠 다양성인데요. 해당 업체는 고객들의 선호에 맞춰서 다양한 컨텐츠 조합 그리고 박스 사이즈 옵션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컨텐츠 커스텀 서비스예요. 그래서 첫 번째 솔루션보다 좀 더 개인화된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컨텐츠의 종류나 수량을 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농산물의 실물 사진을 사용해서 인위적으로 예쁘게 만들고 가공한 이미지가 아니라 좀 더 현실감 있는 사진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의 신뢰감을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경쟁사 조사까지 마친 파울로가 이제 명확한 디자인 솔루션 방안을 도출하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향성은 다양한 고객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고객들의 가구 형태나 음식 선호, 그리고 제약사항 등을 바탕으로 시즌별 커스텀 푸드박스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안인데 앞서 언급한 단순 데이터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고객의 식이 습관이나 성향을 파악하고 이제 고객 맞춤별로 이제 레시피나 다양한 프로모션 등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존 고객들의 주문 내역을 보면 선호도나 재구매 이력 등 고객 데이터 피드백을 수집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고객들의 향후 구매를 위해 최적의 조합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결국 최종 서비스 목표인 주주들에게 잔여 농산물을 효과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파울로의 핵심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가 훅 지나 조사를 하는데 하루를 보냈는데 이렇게 하루 만에 브레인스토밍을 거쳐서 빠르게 디자인 방향성까지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 2로 넘어가 볼 텐데요. 데이 2는 이제 스케치와 디자인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디자인 작업 전에 디자인 목표를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해보면 파울로의 디자인 목표는 기존 고객들의 농산품에 대한 배경 지식, 관심도, 그리고 제약사항 등을 고려해서 그들이 쉽고 빠르게 맞춤 푸드박스를 주문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큰 그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녀는 유저 전이 맵을 먼저 그렸습니다. 그래서 로그인부터 고객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사전 질문, 그리고 박스 타입 선택, 커스텀, 주문 배송까지 이제 전체적인 플로우를 구축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 스케치 등을 거쳐서 와이어프레임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색상, 이미지, 아이콘들만 입히면 될 정도로 하이 피델리티 수준의 와이어프레임을 그렸죠. 그 다음에 이제 흑백 와이어 프레임에 입힐 컬러와 무드 이런 것들을 참고하기 위해서 다양한 비주얼 레퍼런스들을 찾아봤습니다. 그 후엔 이제 브랜딩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고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컬러와 타이포그래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컬러 측면에서는 다른 경쟁사와 굳이 차별화하기보다는 식품업계에서 이제 이미 보편화되고 검증된 컬러 팔레트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식욕을 촉진하는 밝은 레드 컬러를 메인 컬러로 앞세우고 이제 노란색으로 한층 더 밝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조색으로는 검은색과 부드러운 연두색을 사용해서 차분함을 더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타이포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채와 과일의 다양한 색상들처럼 다채로운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각 요소들마다 서로 다른 폰트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귀여운 아이콘들도 만들고 이렇게 브랜딩 작업을 마치고 나서 플로우에 따라서 이제 각 화면들을 빠르게 그리고 다양한 베리에이션들을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용성이나 가독성, 디자인 등을 고려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디자인을 디벨롭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됐는데 마지막 날에는 전날에 이제 열일해서 만든 디자인을 이제
가지고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종 디자인을 보시면 우선 스플래시 화면 후에 회원가입 로그인 화면이 나오고 이제 고객 데이터를 간단히 수집할 수 있는 그런 화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푸드박스를 선택하고 그 안에 이제 선택하면 내 푸드박스 안에 컨텐츠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버튼들만 누르면 간단하게 뭐 추가할 수도 있고 제거할 수도 있고 수량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깔끔하게 잘 디자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송을 주문하면 이런 화면들이 나오고 이제 끝에는 이제 구매한 제품들 가지고 레시피 추천도 해주는 네, 그런 디자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로토타입을 한번 보시실까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플로우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이제 3일 만에 앱 디자인이 뚝딱 만들어졌는데 지금 봐도 제가 만약에 한다면 3일 만에 이걸 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프로토타입 다음 스텝은 이제 케이스 스터디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유저빌리티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해요. 근데 상세한 UT 화면은 나오지 않았고 대신에 이제 UT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제 추천을 해줘서 메이즈 디자이너라는 이 사이트를 추천해줬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서비스가 뭐 사용자 테스트도 진행할 수 있고 뭐 종합적인 데이터들도 이제 뭐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케이스 스터디 하나가 마무리됐는데요. 이제 파울러가 이 많은 이제 과정들을 24시간 만에 빠르게 해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선택과 집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 태스크마다 효율적으로 이제 시간과 에너지를 분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생산성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요약해보자면 첫째 날에는 고객에 대해서 배우고 그 정보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둘째 날 아이디어 스케치하고 이제 실질적인 디자인을 만들고 랜딩 작업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프로토타입 이제 인터랙션까지 가미해서 프로토타입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파울로처럼 모든 이제 실무에서 빠르게 디자인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다 디자이너로서 디자인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녀가 이제 제시한 세 가지 팁이 있어요. 이것만 잘해도 디자인 효율과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세 가지 팁. 첫 번째가 직감을 믿어라. 둘째, 변화를 시도해라. 툴 마스터하라. 이 세 가지 팁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 이제 직감 리더라는 어 이제 디자인을 하면서 어떤 방향성을 딱 잡았으면 자신의 직감을 믿고 그거를 쭉 달려갈 수 있어야 이제 낭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첫 번째 팁을 제시한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렇게 쭉 나아가면서도 또 다양한 이제 베리에이션들도 시도해보고 하면서 이제 퀄리티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이제 베리에이션을 만들어야 하니까 변화를 시도를 해야 되고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가능하려면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툴, 그리고 단축키 등을 마스터해서 최대한 빠르게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게 이제 그녀의 비결이었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이제 실력이 올라가면 한번 3일 만에 좀 빠르게 디자인해보는 걸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그러면서 단체로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케이스 스터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이제 금융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다들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지. 저는 이제 제가 2년 전에 처음에 투자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그때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안 하는 분들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 금융 공부 그리고 투자가 이제 필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금융 교육을 해주는 서비스와 컨텐츠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소개할 서비스는 바로 핀엣지라는 서비스예요. 핀엣지라는 서비스는 우리나라 서비스는 아니고 인도의 금융교육 컨텐츠를 제공하는 에듀테크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앱스토어에서 이 서비스가 진짜 있는지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완전 다른 서비스가 나오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아직은 지금 뭐 의뢰받은 서비스가 런칭이 되지 않았던가 아니면은 그냥 가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한번 스터디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 핀 엣지를 기획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제 싱글즈란 서비스는 2014년부터 금융 관련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왔던 스타트업인데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시장도 급격히 성장을 했고, 그리고 팬데믹의 영향을 크게 이제 받다 보니까 경제나 금융, 투자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과 마찬가지로 그 인도의 금융 문맹률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전 세계 평균이 33% 정도인데 인도는 76%로 거의 2배 가까이 금융 문맹률이 있어서 이제 잘못된 재무 의사 결정을 내린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경제적 손실이 꽤 크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핀엣지는 유저들에게 최고의 금융 전문가 컨텐츠를 제공해서 유저들의 금융 개념, 이해도와 재무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서 궁극적으로는 금융 문맹을 해소하겠다는 이제 원대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유저 플로우를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온보딩, 콘텐츠 탐색, 세부 정보, 그리고 결제 플로우까지 플로우를 정했고, 각 플로우별로 이제 화면을 디자인하고 반복 개선하겠다는 이제 디자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제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에듀테크에서 어떤 플랫폼들이 이제 활약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다양한 글로벌 에듀테크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뭐 이걸 하나하나 다 분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각각 링크를 삽입해 뒀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에듀테크 플랫폼들을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각 플랫폼, 이제 전체적으로 장단점을 분석을 했는데요. 첫 번째, 이런 에듀테크 플랫폼들의 장점은, 어, 편리하고 유동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학습이 가능하고, 그리고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평생 학습이 가능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발휘하고 키울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그리고 반면에 이런 온라인 학습은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미루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나 또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외로울 수도 있고 또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서비스 분석을 한 다음에 공통적인 디자인 패턴들도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도출한 문제점, 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아까 이제 살펴본 서비스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디자인 패턴을 파악한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분석한 단점들도 보완할 수 있는 기능들을 추가를 해서 이제 핀 엣지를 디자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서 도출된 디자인 패턴을 바탕으로 정보 구조와 플로우 차트를 다음과 같이 설계를 하고 러프한 스케치들을 하면서 이제 디지털 와이어프레임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IA를 살펴보다 보니까 딱 하나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제가 공부를 해봤어요. 그게 바로 이제 메타데이터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되게 거창하게 들리는데 그냥 특정 정보 및 컨텐츠를 이제 찾게 해주는 정보의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의 색임 같은 역할을 해주는 데이터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도서관에서 책이라는 컨텐츠를 찾기 위해서 검색하는 이제 어, 데이터. 예를 들어 도서명이나 뭐 저자명 같은 것들이 이제 메타데이터가 될 수 있는데요. 좀 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 클릭하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 파트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저자는 크게 8가지 섹션으로 이 화면의 디자인을 구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들 아티클을 읽어보셨을 테니까 8개를 다 분석할 수는 없어서 제가 4가지 이제 화면을 이제 디자인 패턴을 어, 정해가지고 요것들만 이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았던 점, 뭐 아쉬웠던 점, 그리고 제한점 등을 제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온보딩 화면부터 보면요. 다들 이 화면을 보셨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좋았던 점도 보였고 좀 아쉬웠던 점도 보였는데요. 첫 번째 이제 좋았던 점은 명확한 페이지 구분이 돼 있다는 점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밑에 이제 뭐 인디케이션이라고 인디케이터로 이제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던 거. 그리고 임팩트 있는 카피에 이제 적혀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쉬웠던 점은 이제 배경색이나 이미지가 너무 어두워가지고 어, 이게 뭔가 학습에 대한 학습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그 앱의 분위기가 너무 무겁고 금융이라는 또 무거운 주제와 합쳐지니까 굉장히 조금 동기부여보다 좀 더 다운되는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점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카피 내용은 되게 좋은데 텍스트가 너무 작아서 화면에 비해 너무 작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강조가 안 되는 게 좀 아쉬워서 이제 폰트 사이즈들도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홈 화면으로 넘어가 보면요. 제가 이 홈 화면에서 좋게 봤던 점은 조금 심심하지만 명확한 라벨링으로 컨텐츠를 잘 분류하고 정리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서저스티 코र्스가 제일 최상단에 올라와 있는데 이걸 보니까 이제 이 서비스가 개인 맞춤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는 느낌을 줘서 상단에 위치시킨 거는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최상단의 그 라이브 이벤트 썸네일이 조금 아쉬웠던 게 썸네일에 에듀케이터 이름 외에는 별다른 정보가 없어서 특별히 흥미를 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은 어, 에듀케이터들을 홍보할 수 있는 카피 문구라던가 이제 그 다음에 세부 페이지 들어가면 몇 가지 중요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오히려 리스트 썸네일에 포함시켜서 유저들의 좀 클릭률, 관심을 좀 더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썸네일을 이제 누르면 볼 수 있는 학습 컨텐츠 세부 페이지인데요. 이 페이지에서는 학습 코스, 그리고 컨텐츠 정보 리뷰, FAQ 등 다양한 활동과 기능들을 담고 있는 화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 페이지에서 제가 좋았던 점은 이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전체 컨텐츠를 짧게 이제 나누어서 유저들의 어, 심, 유저들의 학습에 대한 심리적 허들을 낮추고 그리고 각각의 세부 콘텐츠마다 학습 진행률을 이제 쉽게 볼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쉬웠던 점은 첫 번째 제목 밑에 이제 다운로드와 쉐어 이제 버튼들이 있는데요. 이 액션 버튼들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배치한 점이 좀 의아했어요. 보통 제가 공부를 할 때는 액션 버튼들을 오른쪽에 보통 이제 엄지손가락이 닿기 편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별점이나
이제 뷰어 수 같은 거를 오른쪽에 배치하고 다운로드와 쉐어를 왼쪽에 배치한 게 이게 사용성을 고려를 하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특별한 의도가 있었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저라면 액션 버튼을 이제 별점 뷰어 이렇게 오른쪽에 배치를 시켰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 학습 컨텐츠마다 그 영상 길이를 표시를 해뒀는데 이제 M과 S, 미니과 세컨드로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짧고 요거는 길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저 같으면은 이제 영상 표시 형식을 어, 이런 식으로 바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깔끔해 보이게 바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계정 페이지를 소개를 해볼게요. 여기서는 제가 해보시고 제가 요 페이지에서 좋았던 점은 그냥 이제 긍정적으로 봤던 건 리워드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리워드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유지하고 이 리워드 모아서 다음 결제를 위한 할인 쿠폰과 교환할 수 있다는 이제 시스템 자체는 리텐션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좀 아쉬웠던 점은 UX 플로우 자체는 좋은데 UI적으로 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학습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저는 이 이제 리워드 페이지를 보면서 뭔가 학습에 대한 자극을 받을 만큼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네, 그런 점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피니치라고 하면 좀 진짜 그냥 게이미피케이션을 위한 어, 좀 피니치면 조금 금융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아이콘, 그러니까 일러스트를 썼을 것 같은데 뜬금없이 다이아몬드 약간 너무 게이미피케이션만 도입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브랜딩 측면에서도 금화라던가 좀 돈에 관련된 시각 요소를 사용하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치브먼트에 사인업이나 뭐 친구 추천을 하면 리워드를 주는데요. 저는 이 보상 체계 자체가 사용자를 위한 동기부여 장치보다는 좀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도구라고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부정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저라면 좀 유저의 학습 목표 달성률에 따른 보상 체계를 먼저 생각을 했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미딘 페이지도 보시면은 뭔가 이제 시선이 굉장히 분산되고 가독성도 떨어져서 제가 한참 이렇게 어, 음, 이해하려고 애썼던 페이지 같아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긴 아티클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이걸 뭐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세 가지만 기억해도 어, 충분히 이제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제 인사이트는 풍부한 리서치 분석, 그리고 체계적인 정보 구조 설계, 그리고 지속적인 반복 개선이 효과적인, 효율적인 디자인 프로세스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이게 정말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리서치는 여러분들 디자인 방향성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고 IA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이제 큰 그림을 계속 그리게 해주기 때문에 방향성을 잃지 않고 그 안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반복적인 개선 작업은 디자인 퀄리티를 향상하는 데 중요하다. 이게 이 세 가지를 이제 앞으로 디자인할 때 신경 쓰면 우리 디자인이 한층 더 성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히 스터디에 대한 소감과 느낀 점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스터디를 기획하고 운영해 주신 연주님, 이 기회를 주신 연주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스터디 케이스, 네, 스터디 발표 준비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이제 하나의 서비스가 디자인되는 전체 프로세스를 간접적으로 보고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 저는 아직 디자인 경험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유용했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판적으로 좀 서비스를 분석할 수 있는 시야를 가질 수 있었던 게 좋았어요. 왜냐면 그 전에는 막 대단한 디자이너들이 해놓은 거를 비판적으로 볼 필요도 못 느꼈고, 이렇게 막 깊이 있게 하나의 케이스를 뭔가 분석하고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좀 비판적인 시야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기획이나 디자인을 할 때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네, 좋았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스터디 참여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도 좀 더 가치 있는 인사이트와 경험을 드릴 수 있도록 또 한번 참석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자 권여진이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